유한이랑 저희가 굉장히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고 마침 유한에서 제2의 렉나자로서 저희 네. 지하의 301을 많이 맞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그때마다 좀 감동도 받고 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췌장암 시장은 5대 메이저 시장인데 전혀 면역항암제가 허가받은 약이 하나도 없어요. 네. 면역항암제의 무덤이라 불리는 췌장암입니다. 바이오레이터라는 네.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배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이제 바이오 리액터, 대형 바이오 리액터를 네, 가지고 있다. 저는 그 바이오 분석팀과 그 품질 평가팀이라는 팀을 맡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바이오마커를 찾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물질에 이제 반응을 해서 어떤 생체 내 이제 지표들이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자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이곳은 이중융합 단백질을 만드는 GI 이노베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GI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스마트 플랫폼 기술은 기존의 단일 항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생체 내 효력이 있는 단백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반감기가 길게 할 수 있는 FC 도메인하고 연결을 하는 게 FC 퓨전 프로테인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메인이라든지 항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의약품용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이질적인 두 물질이나 3개, 4개의 물질이 그 항체 FC 도메인에 붙였을 때 네. 가장 최적으로 안정된 효능을 가지면서 그 안정성도 가지는 물질을 스크리닝하고 네. 그다음 그것을 만들어내는 네. 플랫폼을 가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신약을 만들 때는 단일 항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항체만 스크리닝하고 네. 거기서 최적인 단백질을 찾아야 되지만 저희는 항체 단백질 외에 다른 단백질까지 결합하는 네. 그러니까 2중, 3중, 4중에 그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서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 물질을 확보한다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거 아마 처음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마 FC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을 이 GI 이노베이션이 활용하는 그 틀을 갖고 위아래로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DNA 설계와 RNA, 최종적으로는 단백질을 잘 만들어내는 노하우,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최근에는 그 개발하는 단계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GI 이노베이션의 스마트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 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창업자이시면서 장명호 의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프로필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의장님께서는 일본에서 면역학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GI 이노베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장님의 그런 창업자 정신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GI 이노베이션인지 그리고 어떻게 면역학 그리고 지금 있는 기술까지 연결되는지 간략하게 처음에 도입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창업했을 때 저의 전공이 장점막을 네.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이뮤놀로지 그래서 GI라는 장점막 소화관 네. 면역학을 연구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새로운 분들이 합류하시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한정된 부분만 연구하는 것은 좀 투자자 관점이나 네. 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같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GI가 또 저희 회사 하는 역할들이 그때 세포치료제나 마이크로바이옴, 네. 융합 단백질들의 이제 병용요법들을 굉장히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좀 G를 그레이드
I를 인테그레이션, 위대한 융합을 통한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는 신약개발 회사로 이름을 다시 리네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GI 이노베이션은 위대한 융합을 통한 혁신을 이루는 신약개발 회사, Great Integration and Innovation의 네.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플랫폼 기술을 어떻게 이제 가지게 되셨는지 연구해.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을 해 오셨을 텐데 그 기술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과정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당시의 아이디어는 이제 하나의 어떤 API, 타겟 신약으로 가지고서는 네. 뭔가 좀 경쟁력이 없겠다. 앞으로 미래에는 뭔가 수용체가 결합하는 파트너가 2개 네. 이상 되는 약물들이 주를 이루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항공대 제넥신에서 열심히 이런 플랫폼 기술 연구하던 오영민 박사가 저와 함께 이제 창업 의지를 보여서 같이 창업했을 때 네. 저희 갖고 있는 그동안 쌓았던 20-30년간의 노하우를 결합해서 하이스루풋 아주 신속하게 2개의 단백질을 연결해서 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보았습니다. 창업하고 나서.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플랫폼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아무래도 물질을 여러 개 연결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장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받은 거의 모든 투자금들을 국내에선 보기 힘든 최신 장비들에 투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네.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네.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이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들을 스크린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네. 그 기술 덕분에 지금 계속 후속 파이프라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GI 이노베이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창업 초기 모델, 그러니까 지금 모델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저희 처음에는 아무래도 임상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전임상 단계, 임상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 기술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주위에 이제 많은 선배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미국이나 유럽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세계적인 대가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들이 쉽게 전임상 단계 약을 사갈 수 있지만 네. 한국에는 아직 노벨상을 받은 네. 의학자도 없고 의과학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겠다. 그 모델은. 근데 저는 의외로 그래도 바이오 기업이 초기에 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네. 마일스톤이라는 걸 확보하게 되면 유리하다 생각해서 끊임없이 창업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희 기술들을 업자한 와중에 2019년도 네. 창업하고 2년 뒤죠. 그 중국 혁신 10대 제약사인 심시어사랑 1년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전임상 단계에서 101을 네. 지하 101을 총 금액 한 9천억 정도의 기술전을 했고요. 그 이듬해 2020년 유한양행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어서 해외 활동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마침 저희 그 GI301이라는 알레르기 네. 신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도 한 1년 정도 듀 디리전스라 해갖고 이제 기술을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국내 기업 간의 거래소는 굉장히 큰 1조 4천억, 네. 그다음에 반환 없는 계약금 200억을 저희가 받아서 기술전했습니다. 다 네. 전임상 단계 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상장하고 나서는 일부 적응증은 아까 말 전임상에 다 이제 팔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팀이 저희가 한 20명 가량 되는데요. 작은 바이오 벤처로서는 보통 이제 2-3명 정도의 임상 전문가들이 계신데 저희에서 는 2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임상 전문가들을 모셔왔고 그래서 특정 적응증, 특히 지금 이제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흑색종이라고 굉장히 서양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직접 개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이번에 만나고 왔고 SM에서요. 그래서 임상도 이제는 강화시켜서 전임상 단계 기술전과 임상 단계 기술전, 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끝까지 미국의 의약품을 허가받는 BLA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완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에 파는 모델, 그다음에 1상 끝나고 이제 2상 넘어가서 파는 모델, 끝까지 개발하는 모델, 네.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올 연말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 달성할 수 있는 회사로 네. 할 수 있다는 걸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전 임직원의 네. 아주 큰 목표입니다. 네. 비전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아, 예, 좋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유한양행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기술 수출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요. 유한양행이 이제 점찍은 그런 회사들의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함께 그런 부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GI 이노베이션의 101이라든가 또 302 이런 기술들의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아까 계략적으로 연구개발 하시는 그런 분에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 FC라는 아마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의 특정 부분을 기본 백본으로 해서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의 그런 타겟을 결합한 암세포에는 타겟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고요. 그 수용체에 타겟하는 그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약물들일 텐데 결합 자리를 하나뿐만이 아니라 2개 이상.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중항체냐? 이렇게 또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항체하고는 전혀 이제 좀 다른 그런 약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FC라는 기본적인 그 백본에 어떻게 약물들이 연결되는지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의장님께 직접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약 파이프라인들 특징은 그 항체의 FC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주 이거는 항체에서 뼈대를 유지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약물을 양쪽에 달 수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방광기를 열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례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GI101, 102는 네. 뒤쪽 C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꼬리 쪽에 인터로킨2를 달았는데 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인터로킨2는 방광기가 5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돼서 네. 이제 암 환자들께서 입원하셔서 5일 연속 맞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약은 병원에 3주나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방광기가 길고 약물의 약효를 지속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FC를 도입을 했고, 근데 약물을 양쪽에 다는 장점은 특허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을 하나 다는 거는 요즘 뭐 테마주라고 해서 주식에서도 테마가 있듯이 약물도 인기 분야가 있는데요. 네. 그 누구나 그 수많은 머리 좋은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연구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의외로 하나를 더 갖다 붙이는 이중융합은 특허 측면에서 생각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GI101, 102는 네. 미국 특허로 등록이 됐는데 네. 보통 특허 줄 때 미국에서는 아미노산 서열, DNA 네, 서열로 네, 네. 한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아미노산 서열 한정 없이 앞부분에 CTLA4라는 면역 항암제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타겟이죠. 네. PD-1과 더불어서 거기를 붙는 CD80과 네. 인터로킨2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생각해낸 적이 없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좋다고 하셔서 미국 특허청에서 서열 한정 없이 크게 아주 넓게 광범위하게 특허를 등록을 시켜주셔서 저희가 글로벌 제약사를 만나서 기술을 하는데 기술의 가장 핵심은 특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요. 그래서 양쪽에 다는 장점은 굉장히 노블한 약이 나올 수 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타겟하는 세포가 한 개가 아니라 2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인게이저라고 해서 글로벌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 종양세포와 면역세포를 인게이지 한다든지 네. 그런 파트너링을 시켜주는 약물로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약물의 효과를 올려줄 수 있고 요즘에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오프 타겟 약물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온 타겟 효과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개발하게 되었고요. 항체랑 틀린 점은 이제 항체는 이제 저희가 어떤 타겟 물질이 있으면 거기 붙는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요. 네. 저희는 우리 몸에 있는 네. 수용체나 라이겐들을 활용합니다. 장점은 이제 면역을 부스팅 올리다 보면은 항체까지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항체가 우리가 투약한 항체를 매스킹하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엔타이 이디오티픽 엔티바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약물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내지 거죠. 못하죠. 중화 항체라 그래서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원래 몸에 갖고 있던 수용체다 보니까 음. 항체가 생길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고 단지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이유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수용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화,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네. 많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약물로서 완성하기 어려운 점이 매번 생산할 때마다 저희 생산은 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하는데요. 제품이 일정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많은 고민 끝에 이 당화의 부분에 있어서 N-글라이코실레이션, O-글라이코실레이션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아주 안전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공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다른 회사들이 쉽게 저희 쪽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을 만나도 지아 이노베이션 기술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쉽게 다른 기업들이 너무 들어오기 어렵겠구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의 처음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새삼 네.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그 FC라는 기본적인 그런 백본에 위아래 다는 것만 그 이제 아이디어 자체로도 특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받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받으셨다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단다 그래서 이제 약물이 안정화되거나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약물로 되는 거는 생산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하우다라고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그러니까 두 개의 타겟을 잡는 암세포를 잡건 아니면은 뭐 면역세포를 잡건 이제 잡는 부위 두 개, 그 다음에 이러한 노하우,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발상, 그리고 생산하는 기술 자체가 GI 이노베이션의 경쟁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아까 특허 범위를 넓게 이제 그 FDA에서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위아래 FC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잡는 것 자체가 특허로 전부 다 걸린 건가요? 어디까지인가요? 네, 완벽하게 크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CD80이라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CTLA4의 네. 수용체에다가 FC에다가 인터로킨2 이거를 양쪽으로 바꾸든 뭐든 이 조합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걸려 있어서 네. 그 누구도 저희 물질을 흉내내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게 특허 등록돼서 네.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이렇게 크게 주는 경우는 국내에서 뭐 5년간 저희 특허팀에 찾아봤더니 한 3-4건밖에 없었다. 네. 굉장히 아주 전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다른 회사들이 보통 특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특허팀에서 하는 거는 특허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전략도 짜는 것도 다 이 바이오텍이나 네. 큰 기업들의 역할입니다. 특허팀이. 근데 저희 네. 거는 도저히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컨셉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CD80과 IL2를 어떻게 붙이든 저희 특허에 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광범위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FC가 뭔데 FC에다 위아래 붙인다고 얘기를 계속 할까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은 항체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라는 것은 이제 뭐 외부나 아니면 내부의 나쁜 비자기를 타겟해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Y자 형태의 그 뿌리 부분이죠. 중간 부분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의장님께서 이제 반감기가 길다라고 그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뿌리 부분이 아마 저도 이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 FcRn 작용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그 FcRn에 이 FC가 결합하게 되면은 세포 안에서 분해되지 않고 이제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여러 기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C를 기본 백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아래 두 개의 결합 자리를 잡기 때문에 오래 몸속에 있으면서도 두 개의 원하는 타겟을 잡을 수 있다. 대신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포괄적인 특허가 잡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어떤 역할들을 유한양행하고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임상 부분은 네. 유한양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임상 중간중간에 필요한
이제 CMC 이슈들, 네. 이제 경험들을 유한에 이제 전달하는 거. 또 하나는 저희가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이런 적응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새로운 적응증을 제안 드린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특허입니다. 네. 지금 이제 301 YH35324는 한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또 이제 그 특허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특허 이제 심사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특허를 좀 더 잘 등록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보안 데이터 또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원 개발사인 지아 이노베이션과 유한이 항상 문의를 해주십니다. 이런 데이터를 그쪽에서 원하는데 언제까지 좀 데이터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면 저희가 또 전사적으로 힘을 합쳐서 네. 그 데이터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네. 결국에는 기술 이전을 한 당사자와 현재 그 기술을 사가서 개발하고 있는 유한 네. 이 협업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가 그렇구나. 깨달았고요. 네. 기술을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까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원 개발적으로 경험들이나 노하우들,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드리면서 기술 이전과 임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이랑 저희가 굉장히 두터운 시대를 갖고 있고 마침 유한에서 제2 렉나자로서 저희 네. 지하의 301을 많이 맞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때보다 좀 감동도 받고 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원 개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GI 102가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101, 102 거의 200명 가까운 환자를 투약하면서 많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최근 102에 대한 결과를 좀 보시면 네. 프로르킨은 노바티스가 개발한 인터로킨2 제제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반감기가 5분짜리고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수천억이 팔리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네. 안전하면서 좀 오랫동안 지속하는 인터로킨2를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기술의 원천은 인터로킨2에다가 PEG라는 패길레이션을 하는 네. 패기화 우리가 이제 한미약품도 많이 했었죠. 그런 기술들을. 그래서 거기 BMS가 기술 이전했던 이제 벤팩이라는 약물도 이제 패길레이션 한 거고 사노피의 IL2도 인터로킨2에다가 패길레이션을 한 겁니다. PEG를 갖다 붙였죠. 근데 이 약물들의 특징은 어떻게든지 림포사이트를 올려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2배 이상에서 3배 정도 네.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 2배를 올리지 못 못했죠. 넘군요. 네, 못 넘겼습니다. 용량을 올리면서 독성이 네. 발생하면서 충분한 용량을 쓸 수 없었어요.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네. 사노피는 2배까지 올렸는데 안타깝게는 또 3배까지 못 올렸습니다. 근데 3배를 올려야 되는 이유를 뒤에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또 이제 핫하게 요즘 개발하고 있는 메디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림포사이트를 3배 이상 올려야 되는 이유는 저희 결과를 보시면 네. 임상 결과에서 림프구를 3배 이상 올라가신 분들은 무진행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예, 5.3개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3배 이상 증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25분이었고, 이분들은 1.2개월밖에 무진행 네.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인터로킨2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저희 회사가 유일하고요, 글로벌에서. 네. 그래서 3배 이상 올릴 수 있었고, 저희 한 5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3배 이상 올라간 환자들이 20명, 25분은 못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저용량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군요. 0.45 MPK 쓰시게 되면 네. 다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상에서는 0.45 MPK가 이상 용량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단계부터 다시 이제 병용요법을 진행합니다. 0.24 MPK. 이건 MPK라는 건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환자한테 맞는 용량인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기존에 허가받은 아니면 임상 중인 약물에 비해서 고용량을 쓸 수 있었던 거는 독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쓸 수 있었고, 그리고 3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그 마의 벽이죠. 네. 면역세포가 3배 이상 증가하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단독요법으로 활성이 있어야 글로벌 제약사 관심을 갖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지하 102는 강력한 단독요법 항암 활성을 일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흑색종을 보시면 표준 치료에 실패하신 전이성 흑색종 환자들이시고요. 다 이전에 면역 항암제를 써서 재발하거나 불응하신 환자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7분 중에 3분이 부분 간에 네. 컨펌드 PR 나오셨고요. 네. 또 3분은 줄어드는
SD, 스테이블 안정 디지즈, 안정하게 지금 디지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이 이제 좀 재발되셨고요. 네. 여기 이번에 저희가 PD온 항체인 키트루다와 병용을 이제 FDA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이제 투약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그 MSC 먹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네요. 단독에서 이 정도였으면 자기 아까 섞었을 때 어느 정도의 약이 나올까? 특히 흑색 쪽 굉장히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BMS에 좀 뺏겨 있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아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와 손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 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특히 또 흑색 쪽만 들은 것이 아니고 부인 안정의 가장 대표적인 난소암,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네. 암이고 난치암입니다. 표준 여기는 사실 면역 항암제가 아주 고전하고 있는 곳인데요. 놀랍게도 5분 투약했는데 한 분은 10% 줄어들었고 한 분은 부분 간화가 일어나셨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크게 이제 암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인암 쪽 난소암에서 저희가 희망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암에서 네. 단전요법 활성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네. 다음 달부터 투약이 가능하게 된 이상에서 병역법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결과를 보시면서 102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치료 효과는 아마 보신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아까 이제 키트루다하고 병용 치료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병용 치료라는 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병용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작용 측면을 다른 약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양 임상을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국내 교수님뿐만 아니라 해외 석학들께서 네. 인터로킨2를 많이 써보셨는데 다른 회사의 인터로킨2랑 많이 네, 틀리다. 네. 이렇게 안전한 인터로킨2가 처음 경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결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 프로르킨 이제 허가받은 의약품이고 270명 이제 앞에 데이터를 끌어왔는데요. 동시에 비교한 건 아니고 네.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 그레이드 3의 부작용이 무려 95%의 환자에서 발생했고요. 그레이드 4 환자도 35%나 됩니다. 근데 저희 약물은 그레이드 3가 37%, 그레이드 4는 3%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6분이나 발생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발생한 대부분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 발생하는 좀 고열인데요. 네. 한 38도 정도, 39도 정도 올라갑니다. 파이렉시아라 해서 발열, 그다음에 칠, 그래서 이거는 오한이 좀 생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약간의 구역감. 네. 근데 프로르킨을 보시면 여기는 저혈압, 그다음에 싱컵이라고 그래서 기절도 하시고요. 빈혈, 애니미아, 그다음에 루코페니아라서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나 혈소판도 감소하고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사망 환자까지 나와요. 네, 사망 환자까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약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네. 특히 부작용이라 불리워지는 것들조차도 타이레놀 하나를 드시면 될 수 있는 프리메디가 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네. 독성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네. 아까 이런 차이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FC에 붙어 있는 CD80가 그 이제 프로르킨 대비해서는 타겟에 정확하게 찾아가기 맞습니다. 때문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설명해 주신 대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자금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금 보유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자금 계획에 대해서도 의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 조사해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제약사 20개 정도 봤더니 대부분 회사가 연간 R&D 비용으로 10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연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 쓰시는 회사는 없고 보통 큰 회사들이 이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2, 3천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한 연간 500억 정도 임상 비용, 이제 생산 비용 이제 CMC 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임상약 생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 스마트 플랫폼 덕분에 고효율로 좋은 약들을 빨리 스크린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최근에 일부 자금을 저희가 이제 유치했고 이제 충분히 그 자금으로 저희가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장할 때 거래소에 약속했던 게 이제 제출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매출을 1,000억 이상, 네. 영업이 900억 정도로 저희가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또 내년 초까지 디스전을 저희는 자신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도 있고 또 임상 데이터가 그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상이 좋은 회사가 실패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네. 충당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많은 자금들이 이제 마일스톤을 통해서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시 그 자금으로 또 신약을 개발하는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항암제들은 조금 더 빨리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 마일스톤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네. 할 거고 그래서 네. 바이오텍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펀딩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참 좋은 약을 만들 수 없는 난제가 있고 또 투자자들께서는 그 많은 돈을 또 갖고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쓰시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정부나 투자업계에서도 지금 이제 바이오텍들이 자금 고갈 문제나 어떻게 보면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좋은 큰 과제들 많이 만드신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대한민국의 이제 먹거리 투자 이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제 바이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 다들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게임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잘 전략적으로 돈을 사용해서 최소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사업 모델을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도 조금 이제 떨어졌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전체 바이오 시장에 온기를 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IPO라든가 벤처 캐피탈에 대한 활발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아마 내년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은 충분히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그 임상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심을 갖고 또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상증자라는 게 반드시 나쁘냐, 반드시 좋으냐 이런 측면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는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에게는 그 해당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설비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는 기꺼이 이제 투자자들은 줬죠. 그처럼 GI 이노베이션도 아마 임상 쪽에서 꾸준히 이렇게 성과를 낸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자들은 오히려 유상증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 초에 기술전을 달성하고 나서 저희가 후속 파이프라인들을 그동안 오랜 시간 3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 손실이 없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도 잘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치료의 시대가 아니라 예방의 시대, 프리벤션, 또 항노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도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국민들의 보건복지, 그다음에 암 환자들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부작용 없는 신약들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중융합 단백질, 혁신적인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의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